안녕하십니까. 이번 시간에는 세상사 이모저모 썰 사과와 관련돼서 좀 소개 말씀 올릴까 합니다. 제가 미니, 아주 초미니 과수원인데요. 사과나무를 좀 조그만하게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, 많이 수확은 안 돼요. 보통 요즘에는 보통 한 4개 정도, 4개, 5개 열리고, 아직은 전부 3년생에서 5년생, 6년생 정도라서. 그래서 우선 진행은요, 일반적인 우리나라 지금 올해 농사 작황하고, 그 다음에 또 사과나무 관련돼서 사과 관련 작황이라 그럴까?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과나무의 겨울나기. 이런 순으로 이런저런 좀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. 예. 우선, 올해 있잖아요. 제가 다른 것은 좀 어렵고, 일단 벼농사하고, 사과농사, 요와 관련된 부분, 이런 쪽으로 한번 살펴볼까요? 올해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날씨가 좀 괜찮은 편이었어요. 예? 주로 일반적인 작물들은. 그래서 일부 벼농사 같은 경우 있잖아요. 이 농촌의 일단 좋은 것으로 호조를 보인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. 제가 이제 직접 들을 다니다 보면 알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밭농사의 경우도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게 무난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배추나 다른 것들은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. 예? 그렇지만은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무난하지 않았나. 특히 벼농사의 경우 호조였던 것 같고요. 또 밭농사의 경우도 그런 대로 무난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사과 농사의 경우 과수원이죠. 일부 지역에서는 망했다 할 정도로 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보니까 보통 4개 정도는 좀 확실하게 열려줬는데 올해는 다 사과가 안 열렸거든요. 지금 저기 보이는 사진 있잖아요. 요거 하나만 딱 열렸는데 그것도 한 2알인가? 그 정도밖에 안 보이고 꽃이 다 죽었죠.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올해 이상 기온이 조금 봄에 있었어요. 그것도 다른 지역은 타격이 좀 적었던 것 같은데 강원도 지역에는 이상 기온이 조금 초봄에 심각했다고요. 무슨 말씀이냐면 사과가 보통 추위에는 좀 강한 편이거든요. 복숭아 같은 경우는 추위에 약한 것으로 조금 알고 있고 사과는 추위에 강한 편인데도 다른 지역은 몰라도 강원도 지역의 경우에는 기온 급변 때문에 사과나무들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. 그러니까 이 올 초에 날씨가 빨리 풀렸거든요. 초봄에. 그러니까 온난화 현상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봄이 빨리 왔다 이거죠.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따뜻한 날씨에 힘입어서 사과나무들이 이제 꽃을 폈다가 갑자기 눈 오고 영하로 급강하는 바람에 이 꽃들이 다 얼어 죽었다고요.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데는 이제 평창인데요. 제가 사과나무 최소한 여러 군데서 좀 꽃을 피워야 할 텐데 대부분이 죽었어요. 예? 그러니까 기대하는 거는 한 최하 한 7, 8개는 다 만결해서 조금 7개 정도는 사과가 달리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사진에 보여지는 거 있죠? 지금 여기 여기 사과 하나 보이죠? 여기 좀 화살표 있는데요. 여기 하나 보이고 또 한 군데 어디 또 있나 본데 요 한 나무에만 이렇게 딱 한두 개 물 조금 달리고
나머지 그 기대되던 나무에는 그 하나도 안 열렸어요. 안 달렸다. 저는 한 6개, 7개 정도는 사과가 달리지 않을까 했는데, 이 봄에 꽃들이 다 이 얼어 죽어가지고, 그러니까 봄이 너무 일찍 왔던 거죠. 봄이 너무 일찍 왔어요. 그러다 날씨가 급강하면서, 이 나무들도 봄이 온 줄 알고 막 꽃을 피우는 모양인데, 근데 다른 지역은 괜찮았던 것 같더라고요. 강원도 산간지대는 또 추워질 땐 초봄이라도 영하권 이런 내려가고 추워지죠. 강원도는 4월까지도 눈이 와요. 그래서 여긴 지금 평창 지역인데,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가 아까 보니까 올해도 사과값이 내리지 않죠. 통상 이 수요 공급을 볼 때 우리나라는 지금 사과 과수원은 공급 과잉이거든요. 공급 과잉이에요. 그래서 3, 4년 전만 해도 사과값이 굉장히 쌌는데 작년에 지금 사과값이 비쌌고요.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. 근데 전국적으로는 좀 그 보통 강원도 아니고 기타 지역들은 좀 순조로웠던 것 같아요. 근데 강원도 지역은 그 아마 상당수 지역에서 많이 그 사과 가수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여기 그 사과 농사 관련돼서는 좀 말씀을 드려봤고, 그러면 그 사과 나무의 겨울나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요즘 유튜브가 발달돼 가지고 뭐 많이 그 정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저도 어려서 어떤 동사를 좀 좋아하지만 사과나무 농사는 그게 저기거든요. 초보거든요. 그래서 이 사과나무 여기 미니 과수원 조성은 벌써 뭐 8년이 넘었지만 뭐 좀 성공적이진 못해요. 제가 지금 관리를 제가 실력이 부족해 갖고 한 나무 심고 중에서 한 40% 정도는 죽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묘목 때부터 그 지식이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묘목 심는 방법이라든가 묘목 심을 때 그 어떻게 하는가는 지금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건 제가 말씀을 생략드리고요. 그냥 사과나무 겨울나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 경험으로 볼 때요. 그래서 사과나무 겨울나기도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. 유튜브에 많이 소개되어 있더라고요. 뭐 신문종이로 싸는 방법, 뭐 볏짚으로 싸는 방법, 뭐 또 페인트 칠하는 방법. 저는 그 반사되는 그 반짝이 종이 같은 거 있거든요. 여기 사진에 보시면 여기 화살표 있는 데 있잖아요. 여기 여기가 지금 돼 있죠. 돼 있어요. 지금 밑에 쌓여졌는데 요게 지금 철물점에 가면 팝니다. 요게 철물점에 가서 사가지고 철물점 가면 이런 저 반짝이 종이 넓은 거 있는데 그걸 잘라가지고 싸주고요. 그다음에 이제 묶어주는 거 여기 저기 끈을 또 팔아요. 이 저 플라스틱 재질로 그 끈이 있는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그 딱 묶어주게 돼 있거든요. 철물점 주인한테 물어보면 그 설명을 해줘요. 그래가지고 요 이제 위에 한번 아래 한번 이렇게 묶어주죠. 그리고 그 사과나무 그 싸주는 원리는 그렇더라고요. 그 지식이 필요하다. 지식과 정보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사과나무 이제 겨울나기 있잖아요. 결국 동해 예방이거든요. 동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. 그런데 이거를 뭐 여기 나무 전체를 뭐 이렇게 열을 가해서 따뜻하게 해서 그런 그 어떤 그런 의식을 하면 안 된다. 그러니까 원리부터 알아야겠더라고요. 저도 이제 그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지식을 얻었는데 이 줄기에는 그 물관과 체관이 있잖아요. 체관은 영양분이 오르내리는 거, 또 물관은 물이 오르내리는 거. 그런데 나무의 특성이 이건 사과나무뿐이 아니에요. 나무들이 이거를 그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. 이 기온 변화를.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이 물관 있잖아요. 보통 때는 날이 푹할 때는 보통 물관 이제 이 땅 속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영한 날씨로 이렇게
급강해서 기온이 급강해서 이렇게 아주 추워지게 되면은 그게 그 작용을 멈춘다 이거죠. 예? 땅 밑으로 다 내려가서 이 줄기에 물이 안 올라간다 이거예요. 그러니까 겨울나기를 한다 이거죠. 예? 그러니까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이 나무 줄기에 그 물관에서 물이 없으니까 그죠? 땅 밑으로 다 내려가 있으니까 겨울나기를 하는데 이게 나무들이 이제 날씨가 풀려서 따뜻해지면은 그때 땅 속에 있던 그 물기가 올라온다 이거예요. 줄기로. 그런 원리라고 지금 들었거든요. 그렇게 알고 있고. 그러니까 그런데 이 나무가 판단을 잘못할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. 뭐냐면은 날씨가 굉장히 춥다가 이렇게 따뜻해질 때 이 따뜻한 날이 계속되면은 이 봄이 온 것으로 착각을 하고, 예, 그래서 이게 땅 속에서 물기가 물간 따라서 올라오는데 그때 이제 그 판단을 잘못되니까 그런 그 어떤 그 추위의 피해를 그 동해 피해죠. 예? 그런 걸 입는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나무 여기 밑에 있잖아요.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한 30cm 정도, 약 30cm 정도 이렇게 쌓아주는데 이 땅 밑에서요. 그래서 요거를 그 해주는 이유는 그 반짝이를 해줌으로써 그런 그 나무가 그런 잘못 판단하는 걸 갖다가 그 방지해 준다 이거죠. 그러니까 이 반짝이 종이가 없을 경우에는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남쪽에서 이제 주로 햇빛을 비치잖아요. 그 늦 겨울이나 그 초봄. 그래서 보통 이 동해 피해는 그 2월, 3월에 많이 그 입는다 그러더라고요. 예? 그때 막 봄이로 바뀔 때 그때 이제 이게 이 나무의 남쪽에서 이제 햇빛을 계속 받고 또 기온이 그 급강하면은 이제 그 피해를 입는 건데 보통은 이렇게 개활지 있잖아요. 개활지에서는 나무들이 어느 정도 그걸 그 인식을 좀 하나 본데 이제 공기가 흐르지 않거나 막힌 곳 이런 데서는 그런 그 냉해 피해를 아마 입는 것 같더라고요. 동해 피해요. 예. 자, 그래서 보통 이제 산에 있는 나무들이야 뭐 거기서 그걸 다 겪으니까 평소에 있잖아요. 죽을 나무 죽고 살 나무 살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통 적자 생존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사과나무라든가 이 과수원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심은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 사과 묘목을 심은 후에 그 수년간은 그 관리가 굉장히 그 필요해 보여요. 예. 그러나 저러나 보통 뭐 이 사과 나무들 이렇게 심어보면 겨울보다는 여름 피해가 많더라고요. 너무 이렇게 비가 안 오고 그래서 가뭄이죠. 가뭄이 심하면 나무가 죽어요. 특히 사과나무 같은 경우에 그 제대로 사과가 안 열린다.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제 계속 관리를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서울이라든가 외지에서 이렇게 관리할 때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죠. 오늘은 이제 사과나무 관련돼서 이런저런 이제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래서 저도 아까 저기 시장에 가봤는데 사과 값이 아직도 뭐 작년에 이어서 그 강세더라고요. 예? 사과 시세가 있잖아요. 예. 그러나 이제 통상은 우리나라 지금 사과 수요 공급가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좀 풀리지 않을까 기대는 해보고 있어요. 물론 수출되는 물량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사과 과수원 이 사과 시장의 규모가 지금 수요보다 공급이 좀 오버된 거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사과 값이 이렇게 뭐 비싸야 될 이유는 적은 것 같고 다만 작년하고 올해는 사과 농사가 워낙 그 흉작이었기 때문에 지금 사과 값의 강세가 이어지는 걸로 여겨지고요. 예. 자, 오늘은 그 세상사의 임무점어 썰 그 5번째 시간으로 그 사과나무의 겨울나기 또 사과 시세 또 전반적인 그 농작물 현황 뭐 조금 알아봤는데요.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래요. 그 사과
그 올해 그 흉작인 건 전국적 흉작은 아니고 순조로 왔지만은 강원도 그 상당수 지역에서는 뭐 많이 피해를 봤다. 강원도 자체가 뭐 사과 생산량이 많은 지역은 아니죠. 예, 뭐 과거에는 뭐 이렇게 사과 과수원이 그 없었는데 별로 많지 않았는데 요즘엔 강원도에도 사과를 심는 그 사과 재배 면적이 좀씩 늘고 있다는 그 설이 있어요. 예.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사과 재배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사과 시장에 결정적인 타격은 주지 않고 있는 것 같고 아마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과 시세는 여전히 또 강한 것 같고요. 오늘 이런저런 그 사과 나무 관련돼서 좀 소개 말씀 올렸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